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작년 말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던 전국의 전세 가격 역시 9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적인 전세 대란이 온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생기죠. 하지만 반대로 구축 아파트들에서는 전세 호가를 낮추더라도 세입자를 못 구해서 아우성이라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또 심지어는 입주율이 저조하더라도 호가는 높여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 같은 아파트도 있죠. 과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대기 수요들이 전세를 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매물이 없어 전세가가 상승하는 상황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점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한국감정원에서 뽑은 최근 전세 추이를 보면 전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충북, 전북,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강동구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등 무언가 이상한 점이 나타나고 있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전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세 가격 담합인데요. 앞에서 말했듯 고덕 그라시움 대단지 입주에도 오히려 전세 호가는 1억 가까이 부르면서 이 가격에도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대량 공급과는 상관없이 전세 가격은 오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강동구의 안정된 학군과 함께 자사고 외고 폐지가 겹치며 학군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강동구에 몰려왔다고도 하죠. 그런데 강동이 언제부터 학군이 강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2019년도 서울대 수시와 정시 합격자 수 탑 100을 보면 강동구에는 한영외고, 한영고, 배재고 3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외고, 하나는 자사고로 일방고는 한 개뿐이죠. 굉장한 학군 우수지역이죠. 강남 4구라고 엮어줬더니 다같이 좋은 학군이라고 우기려고 하고 있는데 강남 서초학군과 송파 강동학군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강동은 송파와도 비교할 만한 학군이 아니라 학군 수요가 몰릴 만한 지역이라고 말하는 건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 이제는 공급 부족을 믿고 버틴다고도 하는데요. 현재 고덕 그라시움의 입주율은 50%가량, 잔금 납부일이 이번 달 20일까지로 이제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할 수 있나 봅니다. 게다가 이번 달에는 롯데캐슬 베네루체와 센트럴 아이파크에 도합 3,600여 세대의 입주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로도 한참 부족한가 보네요. 강동구의 크기가 시 규모는 돼서 매달 5,000세대는 들어와야 공급 부족이 아닌 모양입니다. 입주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전세가 품귀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담합해서 호가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이유는 11 부동산 대책으로 자금 출처 및 이상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매매 사업자나 신탁 대출에 제한이 걸려버리니 전세를 맞출 때 저 금액이 안 나오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준이니까요. 분양시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7억 8천만 원 수준,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잔금 시 대략 7억가량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세가를 낮출 수 없으니 가전제품을 맞춰준다고 하면서까지 세입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서 담합하면서 가격을 안 떨어뜨리는 것이며 호가를 유지하면서 이자로 버티다 전세를 못 맞추고 여력이 다하면 파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파산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에서 대위 변제를 해준 금액이 2년 반 만에 허그는 38배, SGI는 2.7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집주인이 주지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이 올해 2,400억 원이나 되죠. 특히 두 차례 이상 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의 임대주택 3,327가구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율은
1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고 보증보험 자체가 안전한 주택 위주로 가입이 되는 만큼 집계되지 않는 전세사고는 훨씬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집주인들은 점점 더 줄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8월 누계 기준 재작년에 3210건이었던 파산이 작년에는 29,009건까지 줄었으나 올해 들어 3853건까지 다시 늘어났고, 개인 회생의 경우도 재작년 55,330건에서 작년에는 6401건, 올해는 63,339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회생 및 파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며, 역전세 난이나 세입자 이주로 생기는 공실로 인한 자금 공백 또는 대출이자 등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집주인이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거나 전세가를 낮춰 재계약을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여력이 없으니 그냥 묵시적 행신으로 연장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놓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집에 들어갈 자금을 마련한 뒤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후자를 진행할 만한 자금 여력을 가진 세입자들은 많지 않으니 집주인이 여력이 될 때까지 묵시적 행신으로 연장하면서 역전세가 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결국 파산하면서 경매로 매물이 나가게 됐을 때 경매가 낙찰돼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라도 있으면 이사를 갈 수 있을 테지만 2016년 6월 기준 43.5% 정도였던 낙찰률이 올해 6월 33.9%까지 급락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낙찰률이 좋다는 서울 아파트마저도 7월에는 65.6%까지 낙찰률이 올라갔으나 8월부터 다시 50%대로 떨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 뉴스에 나왔던 전세보증금 사고들을 볼까요? 대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나 원룸에서 생긴 일이지만 다른 주택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파트 역시 보증금만 하니 힘들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예시로 수원 영통에서는 원룸 세입자 80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500억 규모의 피해를 주면서 건물을 경매에 넘겨버렸고, 몇 번 이야기했던 동탄 및 천안 등지에서 300여 채를 매입한 뒤 고의 경매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떠안기는 등 쓰레기 같은 행위를 한 임대인들도 있었죠. 창원에서도 192채를 가진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안겼고요. 이런 식으로 갭투기꾼들이 줄파산하면서 역전세 난 세입자들의 피해는 크지만 그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으니 당연히 전세가는 오르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세보증금 위험성이 큰 100채 이상을 매입한 다주택자는 무려 259명이나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처음부터 지가 여력이 안 될 것 같으면 강제 파산한 뒤 경매로 넘기면서 손절할 계획으로 시작한 악덕 버러지들이나 아니면 스타 강사들의 말만 믿고 여러 채를 쇼핑한 사람들인데요. 수백만 원씩 강의료를 받아 처먹으면서 지 돈 벌었던 걸 강의하는 스타 강사들 중에서는 상승기 때 투기해서 돈만 벌었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믿고 아파트를 갭투기한 한 수강생은 11채 중 8채가 역전세가 발생하며 3억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고, 다른 수강생은 추천받은 8채 중 전부 역전세가 나기도 했죠. 이들은 좋은 자리를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지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들만 소개해 주는데요. 일부 강사들의 경우 처음부터 분양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한 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만 믿고 산 갭투기꾼들은 역전세가 나면서 큰 손실을 입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으로 인해 경매로 넘기게 되고, 이럴 경우 세입자들이 역전세나 이사를 가야 할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강제 경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갭투기꾼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최소 법정이자를 5% 이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책임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려고 무리하게 갭투기하는 수요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은닉자산, 배우자나 친척들 명의로 돌린 재산들도 다 자금 출처 조사를 면밀하게 한 뒤 전부 회수하고 그래도 더 이상 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파산 신청을 받아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법인 파산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의 비중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애꿎은 전세입자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눌러 앉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는 수치상일 뿐 숨겨진 역전세나는 무리하게 투기한 갭투기꾼들의 회생 및 파산 증가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분양 역시 무리하게 투기했지만 지금은 LTV 축소 및 다주택자 대출 제한으로 전세를 고가로 못 맞추게 되면 금액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니 저가로 맞춰서 파산할 바에야 호가로 부르면서 담합을 하는 것이고 집값의 상승을 원하는 언론들이 이에 대해 전세까지 올랐으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역전세난의 위험에 직면한 세대수는 전국적으로 12만 2천여 가구나 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개인 회생 및 파산. 이들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후에 많은 경매를 유도할 것이며 이전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영상에서 말했듯 이렇게 경매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끝물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 전세 가격 상승으로 집값을 견인하기보다 점점 더 늘어나는 경매 매물로 인해 매수 심리가 급감하면서 집값 정상화를 부추길 것이니 매번 하는 기대기들의 호도에 넘어가지 말고 관망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